일부 이슈 인터뷰 부동산 진단입니다. 지난달 전국 서울 집값이 1% 넘게 급락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아파트 시장의 낙폭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하락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마저도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고요. 코로나19 기간 크게 오른 집값에 상당 부분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청약 접수 0건, 하나도 접수하지 않은 거죠. 이런 아파트가 등장하고 청약 통장 접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단지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특히나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진단은 정확한 진단인가요? 네, 지난 9월 이후부터 4분기 들어서 주택가격, 아파트 중심의 가격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지역처럼 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입지가 우수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았던 곳들도 최근에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고, 다만 거래 절벽이 금리 인상 여파로 계속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좀 더 이어지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특히 상반기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아직 바닥 가격이라던가 이른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바닥이라고 보기 어렵고 내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제가 잠깐 리드 멘트 때 얘기를 했지만 IMF가 이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어요. 이 의견엔 동의하시는지요? 자산가치 버블은 사실은 뚜렷한 침체나 이제 낙폭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누구도 좀 진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근에 거래되는 사례들을 봤을 때 전고점 대비 실제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은 한 30% 이상 가격이 하락 조정된 경우에만 실현이 되고 있어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과도한 가격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에둘러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그 정도 낙폭을 보인 물건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수요 시장의 진단은 일단 어느 정도 버블을 좀 인식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 중심으로 추가 하락을 다들 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참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이 집을 사기에 가장 싼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영끌족들도 생겼던 반면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인데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 전국 주택가격이 3.5%, 전세가격이 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의 전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전망들 한 이 정도 떨어지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일단 주택산업연구원 발표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23년 주택 가격이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올해 낙폭이 꽤 먼저 가파르게 나타났던 곳들은 점차 이제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완화가 될 가능성들도 같이 제기를 좀 했고요. 예. 상대적으로 올해 낙폭이 좀 덜했던 기타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년에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 예. 실제로 올해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구나 인천, 대전, 세종 같은 지방 광역 도시들을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 외의 기타 지방들의 하락은 내년에 좀 더 커질 것으로 대체로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개발 호재 같은 부양책이 나오면 점차 낙폭이 그래도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낙관론
의문도 같이 제기가 됐는데 현재까지의 대내외 변수를 보자면 변동성이 여전해서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하반기로 가면서 낙폭이 좀 진정되더라도 완만한 약세장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예측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좀 시장이 좀 더 불안정할 수도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좀 더 개인들한테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뭐 1% 그리고 내년 전망 뭐 4%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둘러보면은 10억 넘던 아파트들이 6, 7억까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 4%는 그 실거래가 기준은 아닌가 봐요. 네, 지금 시세 기준으로 조사되는 지수를 가지고 이제 예측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현재 9월 말 기준까지 발표돼 있는 실거래가 지수 기준은 전국 아파트 가격이 약 7% 정도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실거래가 기준 낙폭은 두 자릿수까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워낙 거래 절벽 상황이 심화돼서 거래량이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적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예. 가격 하락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요. 신고 사례를 보자면 최근에 뭐 인천 같은 지역은 소위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거래된 사례들도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전반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급매물들 가격은 이전에 신고됐던 거래 가격에 비해서는 30% 이상 좀 떨어진 경우들만 성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수준을 이제 판단을 하려면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량이 좀 살아나면서 한 두 자릿수 정도의 하락까지는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수요자들이 오른 수준에 비해서 적정하게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체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대부분의 그 수요가 적어서입니까? 일단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구매력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서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뿐만 아니라 지금 DSR 대출 규제도 강화돼서 소위 이제 작년에 거래를 주도했던 저금리 대출 기반의 젊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고 오히려 연끌하셨던 분들이 손절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매 여력을 가진 수요자도 크게 줄었고 가격 하락이 좀 더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진행될 거다라고 예측들을 하시니까 관망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좀 거래에 나서려면 적정하게 가격이 좀 상당 부분 하락했다라고 이제 수용하실 수 있는 가격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이 좀 더 돼야 이제 시장 재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덩달아서 전세 시장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작용도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전세를 뭐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보통은 주택시장이 관망세 보이면서 수요자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하면 전세에 머물면서 전세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금리도 급격하게 올라서 예. 전세대출 받기보다는 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시는 선호도가 높아져서 월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 시장에서는 대체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뭐 역전세나 소위 역월세 사례까지도 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계약이 종료돼도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이사나 이런 계획에도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별 세입자들이 뭐 보증보험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부작용 사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에는 전세 시장 안정화가 먼저 좀 나타나야 이후에 매매 가격 하락세의 진정이나 혹은 전환의 가능성 같은 것들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먼저 선행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을 좀 해봤고 다음은 청약 시장 얘기도 좀 해볼게요.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게 최근에 진행됐던 둔촌주공
이른바. 청약 결과가 나왔는데 평균 경쟁률이 5.45대 1로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기대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상황이죠. 청약시장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이 위축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기존 주택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분양 수요자들도 좀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뭐 일부에서는 청약 통장을 아예 해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경쟁률도 하락하고 당첨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4만 7천 호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진행 전에도 기대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둔촌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대단지고 이제 광역 강남권이라서 그래도 혹시나 좀 지켜보시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예. 일단 진행을 해보니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고 미달난 평형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의 부진이 서울 주요 지역에도 여지없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둔촌주공이 중간에 사업 중단 같은 또 사고를 겪고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사업 비용이 증가해서 분양 가격이 초기보다 좀 높아진 상황이기는 하고요. 국민 평형인 전용 84형이 지금 12억 원을 넘어가서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수요자들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이제 소형 평형이 너무 많다던가 평면 논란 같은 것들도 좀 겹치다 보니까 기대보다 부진한 상황인데 둔촌주공 결과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청약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양극화되고 수요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단지 상품성을 따지기 시작할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약이라 그러면 흔히 뭐 안전 마진이라고 하나요?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게 대다수였는데 요즘은 보면은 한 2년, 3년 된 구축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청약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 쪽도 부진하기 때문에 아예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쪽에서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여파로 뭐 건자재나 인력비 같은 것들이 높아지면서 예. 일단 분양 단가 자체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격이 낮아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 시장에서는 지금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분양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자분들이 분양 가격도 적정하면서 확실히 상품성이 우수한 곳에만 이제 청약을 하시고 계약도 하실 걸로 보여져서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청약 시장도 좀 냉각될 것으로 보고 결과도 상품 단지에 따라서 굉장히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방금 해주신 얘기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마지막으로 끝으로 짧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청약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 분양가격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이제 청약시장이 양극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입지나 기본적인 단지 상품성, 분양가격 적정성 좀 꼼꼼히 따져서 통장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미분양의 할인 마케팅이라던가 뭐 무료로 뭐 인센티브 상품을 지원한다던가 뭐 계약금을 깎아준다던가 이런 이제 공급 마케팅을 펼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청약 상품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지만 내년 이제 미분양 쪽으로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도 같이 폭넓게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